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은 달러가 폭등할 텐데, 달러를 더 들고 있는 게 이익이겠죠. 예, 당연하죠.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못 찍어도 1600원 한번 찍을 것 같아요. 이게 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폭등하면서 돌파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충분히 경제 위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딴 때는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오르다 이렇게 튀었고, 이렇게 오르다 이렇게 튀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안 좋은 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확 트리거가 없으니까 계속 오르고만 있는 거예요. 한번 터트리고 빠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뭐 여기 찍히는 걸로는 1700원 막 이렇게 뜨지만 실질적으로 2000원 넘기도 했었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때보다 덜 터졌죠. 그래서 이번에 터지면은 적어도 얘보단 높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냐? 아무리 계엄 한번 했다고 그 6시간 만에 종료됐는데 설마 그런 걸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겠냐?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대외 신인도 하락이라는 평가고,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실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 그리고 우리가 당초 비상계엄이 하루 만에 해제되었을 때도 제한적이다. 대표적으로 이창용 형제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죠. 이거 별거 아니다. 별 문제 없다. 근데 지금 며칠째 지났는데 문제가 계속 되고 있죠. 그러면서 부정적 전망이 확산하는 흐름이고, 정치적 위기가 제때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하면 한국의 재정적 역량이 약화되고 정책 경쟁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즉, 국내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국외에서 무디스, 스탠더드 푸어스, 피치 이런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국가 신용등급의 하방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최상 수준이다, 세 번째로 높은 단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가 신용등급은 우리나라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보다 정부 부채가 크지 않다. 우리나라가 왜 정부 부채가 안 커요? 자, 지금 2년째 재정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엄청난 문제죠? 근데 정부 부채가 안 늘어나죠, 거의. 뭐 하고 있어요? 외평기금 꺼내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마통 꺼내다 쓰고 있고, 이번엔 도시기금도 빼다 쓰려고 하고 있죠. 우체국 보험에서도 좀 빼다 썼죠. 국민연금도 사실 많은 희생을 하고 있죠. 정부 부채는 많이 안 늘어나는데 이것을 대신해줄 공공기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요게 책정하는 나라도 있고 책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죠. 비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한국이 55.6%로 낮은 수준이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공적연금, 충당부채까지 합쳐서 D4라고 했을 때 요거를 전부 계산하면은 GDP보다 크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보다 적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것을 책정해서 국가부채를 내는 나라들도 많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책금융만 작년에 1900조를 육박을 했다. 여기서 주가 되는 게 허그의 전세보증. 허그 10조 빚 이야기도 했는데 허그가 왜 돈이 없어요? 전세 사기로 올해만 현재 4조. 영업 손실이 나고 있고 보증사고가.
아직 안 끝났죠? 10월까지예요. 12월까지라고 하면 작년을 또 넘어서겠죠. 근데 문제는 저 보증액이 지금 다 적자로 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공공기관 부채를 늘려서 가계부채도 안 늘어나는 척, 국가부채도 안 늘어나는 척.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땐 좋죠. 제가 저걸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너 빚 얼마나 냈어? 딴 사람들은 1억씩 받는데 난 빚 5천만 원밖에 안 냈어. 말은 이렇게 하면서 할부를 2억 원어치 해놓고서 카드깡을 해가지고 그걸로 일시적으로 살린 다음에 그거 빚을 열심히 갚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고 주택도시기금도요. 사실 청약받는 사람들이 넣는 돈이죠. 청약받으려고 도시기금 넣어놨는데 그거를 집값 부양하는데 정책대출로 쓰고 있죠. 그래서 평소 때 정책대출 비율이 한 20% 정도인데 지금 한 70% 정도 됐습니다. 정책대출 비율이 이렇게 높을 때가 기존에 딱 1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정책대출 비중을 확 늘려가지고 2009년에 데드캣 바운스가 난 다음에 정책대출 비중을 줄이니까 2010년부터 다시 무너졌어요. 즉 그것은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경착륙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2년째 사용하고 내년에도 그만큼 사용한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그때보다 훨씬 크게 터져가지고 1년 막아도 2년 막아도 3년 막아도 경착륙이 날 상황이다. 또는 집값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은행돈 퍼다 부어가지고 다음 정부까지 연장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그런 것들을 토대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보이는 지표를 좋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GDP 대비 가계부채도 GDP를 2020년 기준으로 바꾸면서 유동성을 엄청 풀 때의 기준으로 바꾸면서 GDP를 확 올려서 GDP 대비 가계부채를 떨어뜨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에서 보기에는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IMF에서 그딴 짓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거죠. 2020년은 과잉 유동성 등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표가 아니다. 이런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된다면 당연히 신용등급 감등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신용등급까지 강등된다면요. 외국인 수요 이탈이 빨라질까요? 아니면 굉장히 빨라질까요? 굉장히 빨라지겠죠. 트리거 터질 거고. 그래서 이게 빨리 수습이 돼야 되는데 빨리 수습될 상황은 아니죠. 계엄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정치적 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되든 안 되든 이건 굉장한 정치적 혼란이죠. 그러니까 국가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탄핵이 되면은 외국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나라가 굉장히 불안하죠? 안 된다고 해서 괜찮을까요? 안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건 여전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가 눈앞에 왔는데 저도 늘 말씀드립니다. 계엄 때문에 경제 위기 온 거 아니에요. 탄핵이 되더라도 탄핵 때문에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닙니다. 탄핵이 안 되더라도 탄핵이 안 돼서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경제 위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2년 전부터 왔어요. 경제 위기는 지금 몇 년째 경제 위기인데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터지지 않아서 경제 위기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지. 근데 터지지 않고서 경제 위기 아니다 생각하고서 그 상태를 현상 유지하면서 점점 더 악화시키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롯데 위기가 나오고 LG 위기가 나오고 삼성 위기가 나오고 SK 위기가 나오고 위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대기업들마저 더 힘들고 내수시장은 그때보다 더 안 좋죠.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요. 실질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겪어보신 분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알 겁니다. 그때보다 경제가 좋나. 근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는 잘 안 나오죠. 아니,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가 낮게 나오니까. 지금 실질 물가는 굉장히 높은데 명목상 물가는 굉장히 낮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물가는 높은데 물가 상승률만 낮게 나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내수시장이 안 돌아가서 그렇고 통화승수가 안 돌아가서 그래. 통화승수가 떨어져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명목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실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거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 거예요. 아까 뭐 잃어버린 10년 이야기도 하셨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옳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버렸다. 잃어버린 10년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어디서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경제매체. 한국 경제매체 아닙니다. 포브스가 이야기를 했다. 왜 잃어버린 10년이 나오겠냐. 근데 잃어버린 10년에도 해결이 안 되면 20년 되는 거고 30년 되는 거예요. 괜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길로 접어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트리거가 없었던 것이 제대로 트리거 한번 터뜨려 준 거다. 이미 IMF 때처럼 사후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국가 신용 등급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엄청나게 심각한데 떨어지면은 우리나라는 진짜로 한번 그 그레이트 리셋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